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형 금융사건 수사를 두고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. 명단에 등장한 유력 인사들도 적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잊혀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. 더 밝혀낼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옵티머스뿐 아니라 라인펀드 사태도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개인 투자자 4천여 명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. 이 수법이 옵티머스와 유사한데요. 이 문제가 생긴 펀드를 새로 투자받은 다른 펀드 고객 돈으로 사들이는 식으로 이 수익률을 관리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끝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이 펀드를 판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런 부실을 알면서도 뒤로 로비를 받고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서 사기에 가담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수사가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020년 당시 구속돼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담당 검사의 술접대 의혹을 옥중 편지로 폭로하면서 수사팀이 공중 분해됐습니다.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등과 맞물려서 사실상 수사는 동력을 잃었습니다. 이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회장은 얼마 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는데요. 검찰은 어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습니다. 그리고 논란이 됐던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것도 있었죠. 네, 디스커버리 펀드는 이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2,500억 원대 손실을 입혔습니다. 이 장하원 대표와 대표의 형, 이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. 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이런 펀드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받으려면 이른바 권력의 뒷배가 필요하다라는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앞서 보셨듯이 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. 검찰이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. 이번에 재수사를 하는 건 이 비자금 조성과 이 돈세탁 저항이 담긴 새로운 녹취록이 확보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라임이나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당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.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미국은 형량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. 금융위기 때 73조 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파산시킨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이 전문가들은 금융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, 제3의 옵티머스와 라임이 나올 거라고 지적합니다.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게 되면 다른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데 몰리게 되면서 생산적이지 못한 데 투자가 되니까 이제 여러 버블들을 만들고 거기 중에서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예,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힐 건 밝혀야 되겠죠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